안녕하세요. 에이징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임종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연명치료 관련 한 단체 관계자의 말로 시작할까 합니다. 중환자실의 척박한 환경이 아닌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한 채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내 죽음은 남은 이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마무리할지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은 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들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65세 이상 노인 중 89%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고통이 없는 임종이 좋은 죽음이고, 좋은 죽음을 위해서는 스스로 삶을 정리한 후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 아닌 나이 들어 노화로 인한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미국의 자료를 하나 보겠습니다. 미국 은퇴자 협회와 다큐 방송 채널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2021년에 발간한 제2의 인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대체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가라는 질문에 두렵다라는 응답이 40대가 22%로 가장 높은 반면에요, 80대 이상은 4%로 가장 낮았습니다. 50대가 17%, 60대가 7%, 70대가 10%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한 비율도 역시 나이와 비례해 높은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80대 이상은 절반에 가까운 47%가, 또 70대는 3분의 1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했고요. 60대 22%, 또 50대가 12% 순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죽음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유서나 재산 분할, 상조회사 가입, 그리고 DNR이라고 하죠. 심폐소생술 거부 등 다양한 질문과 응답이 있으니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 등에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고령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죽음의 순간에 고통 없이 편안한 상태이기를 원하며 편안한 죽음, 즉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과 욕구가 커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자들도 대부분 임종을 앞두고는 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기보다는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고통 없이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김 교수의 말입니다. 임종 전 1년 동안 평균 3개월은 병원에 입원해 병원비로 약 3천만 원을 지출하는데요. 이들 중 53%는 CT나 MRI 같은 검사를 받고, 13%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7%는 항암 치료를 받기도 하지만 결국 37%는 상태가 나빠져 응급실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망하는 장소로는 병원이 77.1%이고요. 그 다음으로 주택이 13.8%, 요양시설이나 산업 현장 등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9.1% 순이었습니다. OECD 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병원 내 사망 비율은 통계청 조사와 비슷한 70% 선을 넘었는데요. 이는 일본과 함께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OECD 회원국의 병원 내 평균 사망 비율은 50%대 수준입니다. 요즘 일본에서도 병원에서 임종이 2010년 80.3%에서 2019년 69.9%로 줄어들고 있고요. 자택에서 임종을 맞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죽음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세계에서 가장 죽기 좋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죽기 좋다는 말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건데요. 죽음의 질 지수를 두고 하는 말이라 오늘 영상에서도 그대로 인용해 보았습니다. 죽음의 질 지수는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지표인데요. 국가별로 임종을 앞둔 환자의 통증과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들어줄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비교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이 삶을 편안하게 마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춘 나라가 어디인지를 비교 평가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국가별 죽음의 질 평가는 2010년에 시작해 5년 주기로 2015년에도 실시했는데요.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라 평가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2015년 평가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죽음의 질 지수 통계에 따르면 죽음을 앞두고 방문할 수 있는 병원의 수와 병원 의료진의 숫자와 수준,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혜택과 수준, 또 죽기 직전 지불해야 하는 의료 비용 등 5개의 영역을 국가별로 평가한 결과 영국이 100점 만점에 93.9점을 받아서 평가 대상 80개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에 이어 호주가 91.6점으로 2위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뉴질랜드, 아일랜드, 벨기에 순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선 대만이 제일 높은 6위였고요. 싱가포르가 12위, 일본이 14위에 선정되었고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73.7점을 받아 80개 평가 대상 국가 중 18번째였습니다. G2 국가로 불리는 중국은 23점으로 71위에 올라 경제 규모에 비해 의료 시스템은 여전히 취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국이 이처럼 죽기 좋은 나라로 평가받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호스피스 제도를 들고 있는데요. 영국에서 호스피스 이용률은 80%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20%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국은 이미 2008년에 좋은 죽음도 좋은 삶을 누릴 권리처럼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임을 선언했는데요. 영국에서는 좋은 죽음을 익숙한 환경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존엄과 존경을 유지한 채 고통 없이 죽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는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줄여주고 환자는 물론 가족들의 고통까지도 포괄적으로 돕는 호스피스 제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국 정부의 완화 치료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지원에 더해서 시민사회에서도 다양한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져 환자들은 거의 무료로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KBS는 죽기 좋은 나라 영국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 사람들에게 호스피스란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공간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태어나자마자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생후 17개월 된 아이의 엄마의 인터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호스피스에 데려오면 어린이집처럼 아침 식사를 챙겨주고 같이 놀아주며 옷도 갈아입혀준다며 위급한 상황마다 병원에 갔다면 대기시간도 길어지고 매번 낯선 의료진에게 아이의 병력을 설명해야 할 것이었다며 호스피스가 없었다면 가족의 일상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편 죽음의 질 조사에서 평가 대상 80개 국가 중 6위였고 아시아권 국가에서 1위를 한 대만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임종을 앞둔 환자의 마지막 시간을 편안하고 품위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호스피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만에서 암 환자 중 56%가 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세상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영상 분량상 여기까지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제2의 인생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미국의 은퇴자 협회의 히트먼 부회장의 말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최근 노인들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스스로 상황 통제가 가능한지
연명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등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과거보다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거부감이 더하며 심폐소생술을 거부하는 모습은 편안하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과 욕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